경기도 수원의 한 대단지 아파트 정문 앞. 크기도 모양도 제각각인 택배 수백 개가 거리에 놓여 있습니다. 아파트 측이 택배 차량의 지상 이용을 막자 기사들이 문 앞 배송을 중단하고 정문 앞에 택배를 쌓아둔 겁니다. 애기 물품이나 뭐 이런 게 많은데 진짜 이렇게 가벼운 거는 뭐 괜찮지만 크고 무겁고 이런 것들은 진짜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아파트에 택배 대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건 지난 1일. 입주자 대표 측이 보행자 안전을 이유로 소방차와 경찰차 등을 제외한 모든 차량의 지상 운행을 금지한 뒤부터입니다. 택배 차량도 예외 없이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라고 안내했습니다. 택배 기사들은 반발했습니다. 이 아파트 주차장 진입구의 높이는 2.5m. 대부분의 택배 차량이 2.5m를 넘는 걸 고려하면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조차 힘들다는 겁니다. 높이가 낮은 저상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사들은 수백만 원 되는 개조 비용도 부담일 뿐 아니라 짐칸 천장 높이도 낮아져 작업하다 다칠 우려가 크다고 말합니다. 저희들은 이게 딱 섰을 때 머리가 딱 땅이 안 닿거든요. 머리가 끝에 안 닿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낮아지면 고개를 숙여야 되고 허리도 부담 갖고 여러모로 이제 많이 힘들죠. 그러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도 입주자 대표들과 합의한 거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택배 차량들이 이제 속도를 제어를 잘 안 하는 거예요. 20km 준수 안 해요. 애들이 언제 어디서 자전거든 튀어나와가지고 애들 다치면 그건 큰 사고지 않냐. 지난 2018년 정부는 지상 공간에 차가 못 다니는 아파트의 경우 지하 주차장 높이를 최소 2.7m로 규정했습니다. 다만 법 시행 이전 건설 허가를 받은 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앞서 경기 남양주와 서울 강동구 등의 아파트 단지에서도 주민들과 택배 기사들의 갈등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아파트 단지.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진입이 금지돼 기사들이 손수레로 택배를 나르고 있습니다. 배송 시간은 크게 늘었고 힘도 더 들지만 택배비를 더 받는 것도 아닙니다. 아파트 측은 그렇다면 높이가 낮은 저상차에 택배를 실어 지하 주차장으로 다니라고 결정했습니다. 저상차로 배송하는 택배 기사. 허리를 90도까지 꺾고 무릎까지 구부렸지만 머리와 등이 천장에 닿을 듯합니다. 적재실 높이는 1.3m, 일반 택배차보다 50cm 이상 낮기 때문입니다. 택배 기사들은 이 때문에 저상차를 쓰면 근골격 질환이 우려된다고 하소연합니다. 허리만 숙이는 것도 힘든데 그 안에서 중량물을 취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들다. 수개월이 지나게 되면 몸에 엄청난 무리가 오게 된다. 경제적 손실도 적지 않습니다. 저상차 개조비만 최소 130만 원, 싣는 짐도 일반 택배차보다 30% 이상 줄어 물류센터와 배송지를 여러 번 왕복하다 보니 시간이며 기름값도 더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손실은 개인 사업자인 택배 기사들이 모두 떠안아야 합니다. 택배 차량 중에 저탑 차량은 중고 매매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추가적인 피해도. 이런 이유로 저상차는 안 된다는 호소문을 아파트 단지에 붙였다가 택배 기사 2명은 주거 침입으로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CJ 택배는 5대의 저상차를 이곳에 투입했습니다. 택배 노조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택배사가 택배 기사들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저상차로 배송하라는 입주민들의 요구만 일방적으로 들어줬다는 겁니다. 심각한 통증을 유발하는 이런 행위를 자체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CJ가 앞장서서 그런 것들을 기사들에게 요구했다는 것들은 명백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다. 택배사 측은 이번 문제는 택배 기사들과 입주민들이 해결할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실상의 원청인 택배사가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노동절인 내일 총파업을 위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성현입니다. 세종시의 한 아파트 단지. 5년 전 입주를 시작한 곳으로 최근 택배 사태를 빚은 고덕동 아파트처럼 택배 차량의 지상 진입이 어려운 공원형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택배 갈등을 찾아볼 수 없는데요. 해결책은 바로 택배 배달 전동 카트. 일반 골프장에 쓰는 그런 전동 카트와 거의 비슷한데요. 지금 여기는 이제 짐칸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높여가지고 이 안에 물건을 많이 실을 수 있도록 좀 개조를 했습니다.
택배기사가 아파트 입구에서 물건을 카트에 옮겨 실은 후 지하로 배달하는 형식입니다. 이 아파트도 입주 초엔 택배 차량의 단지 진입 문제로 갈등이 컸습니다. 지상 정원에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뛰어놀기도 해야 되고 또 놀이터도 다니라고 그러는데 그 교통 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늘어나서 그건 도저히 안 되겠다. 택배 기사님들이 택배 물건을 운반하기가 좀 곤란하다. 입주민들과 택배 기사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결론은 전동 카트 구입. 대당 1,000만 원에 달하는 구입 비용과 전기요금, 수리비, 보험료 등 한 해 300만 원 정도의 유지비는 모두 주민들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656세대, 각 세대당 부담 비용은 한 달에 약 300원 꼴입니다. 그나마 카트 있어갖고 그러면 좀 편해요. 고장만 안 났으면 좋겠어요. 고장만 안 나고 그대로 간다고 하면은 지금 상태로 편하게 일할 수 있거든요. 택배 갈등을 겪던 아파트들이 해법을 찾은 사례는 이외에도 다양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부는 실버 택배를 이용하거나 아이들이 잘 다니지 않는 시간에만 택배 차량을 통행시키고 속도를 제한한 아파트도 있습니다. 사회 문제로까지 치닫고 있는 택배 갈등. 이 갈등을 해결한 건 결국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였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양측에서 조금씩만 양보해서 대안을 찾는다면 그러한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을까.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